안녕하십니까, 정덕현입니다. 오늘은 네모난 피플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대중문화 씬에서 뭐 드라마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영화든 또 아니면 음악이든 거기서 화제가 되는 인물, 그런 인물들을 좀 필모부터 좀 찾아가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이도현 군인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쁜 엄마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좀 인지를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죠. 저는 최근에 본 작품 중에 굉장히 뭔가 메시지성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어떤 그 재미라든지 재미적인 부분들도 충분했던 그런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작품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배세영 작가가 뭐 코미디서부터 휴먼 드라마, 뭐 스릴러,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낸 작품인데, 사실 장르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는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결을 소화해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품에서 이도현 군이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도현 군에 대한 뭐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쁜 엄마에서는 사실은 몇 가지의 연기 변신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연기거든요. 이 연기자들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할 때는 굉장히 차가운, 또 냉혈한에 가까운 검사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도현 군이. 근데 사고에 의해서 7살 지능을 가진 아이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아이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7살 아이 같은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엔 또 하나 또 장애가 있던 게 뭐냐면, 이제 몸을 못 쓰게 되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지는, 휠체어 전에는 또 누워서 연기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연기자는 이 손발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쓸수록 연기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는 연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 비밀을, 이 나중에 이제 숨겨졌던 비밀이 싹 풀어지고, 또 기억도 되돌아오면서 이 본래의 어떤 이 검사, 원래 처음에 그 냉혈한이었던 검사가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뭔가 따뜻한 검사, 그 다음에 그 따뜻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내면에는 따뜻함이 있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이 원래 내면, 따뜻한 면을 드러내는 그런 연기를 또 보여주는, 또 연기 변신을 하는 거죠. 장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수국 서사, 그 다음에 스릴러,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장르가 있는 데다가 동시에 가족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휴먼 드라마, 또 코미디, 또 멜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스펙트럼이 웬만큼 넓지 않으면 이걸 다 소화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도현 군이 어떤 면에서 나쁜 엄마에서 굉장히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연기의 어떤 그 능력들, 경험치들,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잘 보여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도현 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된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현 군의 필모그래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도현 군이 지금 나쁜 엄마에서 하는 그런 연기를 보면 굉장히 뭔가 연기 경력이 많은 그런 연기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만큼 좀 능수능란한 면이 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연기 경력이 굉장히 긴 건 아니에요. 보통 짧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약 7년 정도를 했다고 보거든요. 2017년에 처음에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약 7년 사이에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한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인 배우로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들을 계속 해오면서, 또 매번 연기를 할 때마다 그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해왔던 이 배우의 그 필모를 좀 아주 특별하게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했던 이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경호 씨가 연기했던 그 이준호라는 역할 있잖아요. 예. 그 이준호라는 역할에 청년 시절 연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교 야구 선수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결국 포기하잖아요. 예.
그 과정을 이 연기로 잘 풀어냈답니다. 사실 이게 이도영 군이 스포츠를 하는 그런 작품의 청년 시절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들을 좀 많이 연기를 했어요. 그게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는 야구 선수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8호 개인에서는 농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했던 이유가, 이분이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거의 많지는 않았는데,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 농구에 꿈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로 실제로 선수로도 좀 뛰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건데, 아마 그런 경험치들이 좀 들어가서 나온 그런 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슬기로운 감방 생활 데뷔로 굉장히 뭔가 주목받는 그런 연기자로서의 첫 선을 잘 보였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호텔 델루나겠죠. 호텔 델루나에서 이 아이유가 연기한 그 장만월이란 인물, 그 장만월이 좋아했던 그 호위무사 고청명,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내면서, 사실은 이 신인들이 사극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극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치가 녹여져서 어떤 사극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극이라는 장르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이나 그 안에서의 어떤 일상들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서도 연기를 잘 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저는 18호개인서부터 이도영 군의 연기를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사실 18호개인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이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죠. 이 역할도. 왜? 이거는 그 홍대영이라는 그 아저씨 여기서는 지금 윤상현 씨죠. 그러니까 윤상현 씨가 이 과거 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이 고우영이라는 젊은 친구, 이 고등학생의 몸에 빙의가 돼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온 얘기가 이제 고저씨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고등학생 플러스 아저씨 이런 표현인데, 이 고저씨 역할을 아주 좀 능청스러울 정도로 연기를 잘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외형은 그냥 이도영 군, 젊은 이도영 군인데 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은 다 아저씨 같은 말투를 막 내기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18호 개인의 작품 설정상 이 인물이 자기 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딸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아빠의 모습 같은 게 나올 거고, 또 아들도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아들은 또 왕따를 좀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을 또 가만히 보지 못하는 이 아저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연기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저씨 역할로서 굉장히 이 친구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김하늘 씨와의 또 멜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이도영 군이 분명한 자기 입지를 마련하면서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2021년 백상예술대상에 이 남자 신인 연기상을 받게 됐는데, 당시에 제가 심사했습니다. 심사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이 배우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다라고 그때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뭐 이견 없이 다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아주 쉽게 남자 신인 연기상 뽑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친구예요.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스위트홈으로 또 돌아왔죠.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연기를 잘하는 친구다라는 게 거기서도 느껴졌어요. 여기서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어떤 인물인데 속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인물, 그걸 숨기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은혁이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액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냉철한 연기, 이 스위트홈이라는 게 결국은 다들 공포심 안에서 사람들이 다 막 부안해동하고 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도영 군이 연기했던 이 이은혁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주목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스위트홈을 통해서 아마 외국에서도 이제 팬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송출이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외 팬들도 이 배우 멋있다, 연기 잘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외국 팬들도. 그리고 이제 5월의 청춘으로 돌아왔는데 5월의 청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5월 뭡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했던 5.18 있던 그 시기를 다룬 작품인데 여기에 청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춘이 갖고 있는 뭔가 풋풋한 이야기 어떤 멜로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풋풋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이 두 가지를 섞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시대의 코드를 읽어내야 되고 그 코드를 정확하게 잘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역할일 수 있는데 이도영 군은 역시 시대극까지도 잘 표현한 어떤 그런 연기를 보여줬죠. 그 다음 작품에 나온 게 이제 멜랑콜리아. 예. 여기서도 역시 그 수학 천재,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수학을 외면한 약간 뭐 자폐성이 좀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수학 천재 역할로 임수정 씨와 이제 멜로 연기까지도 같이 풀어나는 그런 작품의 어떤 연기의 영역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더 글로리. 예. 이분이 바둑을 이제 가르치는데 송혜교 씨한테 문동원한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바둑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 판세를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뭔가 상대를 공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역할에도 그 바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도영 군이 침착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낼 땐 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굉장히 뭐 차분함 속에 일종의 광기랄까요? 약간 다정함도 좀 있는 이런 역할들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역할들을 연기했던 경험치들이 하나로 이제 응축돼가지고 굉장히 7살 지능의 어린 아이의 순수함 이러면서부터 그 다음에 멜로의 주인공의 어떤 역할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그 아주 냉혈한의 어떤 차가운 면모를 갖고 있는 검사의 모습 또 가족 드라마나 휴먼 드라마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따뜻한 모습 이런 걸 다 같이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도영 군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에 가까운 필모,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필모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꾸준히 성장시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분이 사실 연기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자질로만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그 중저음 보이스 이게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연기는 뭐 표정 연기다 막 이런 거 액팅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연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연기자는 이걸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관객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신뢰감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다른 역할을 연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빠져들고 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보면 이도영 군이 갖고 있는 중저음 보이스와 그 다음에 딕션, 명쾌한 딕션. 이건 연습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딕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딕션은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합니다. 귀에 팍팍 꽂히는 어떤 대사 같은 거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뭐겠어요? 좋은 눈빛을 가졌다. 이건 사실은 이제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요. 많이 같이 작업을 했던 감독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좋은 눈빛을 가졌다. 연기자의 눈빛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어떤 눈빛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정한 눈, 그 다음 때로는 굉장히 슬픈 눈, 여러 가지 이런 눈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눈을 가졌다는 거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눈은 사실은 시청자들이 결국은 드라마를 보면 인물에서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예, 눈부터 보거든요. 눈부터 빨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연기들이 자연스럽게 다 몰입돼서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눈을 가진 배우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매로 연기할 수 있다. 이게 인매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마 같은 이런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웃을 때는 다정하게 보이고, 어떤 미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인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일단 굉장히 연기자로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다 갖고 있어도 본인이 새로운 연기 영역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건 사정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도현 군이 해왔던 필모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쉬운 역할들이 없어요. 뭔가 이것과 저것이 섞여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가 있어서 갑자기 젊은 나이로 돌아가는 역할이라든지 막 기억에 사고를 통해서 기억이 돌아가는 역할이라든지 막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을 끊임없이 계속 선택해왔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이도현 군이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기본 자질이 있지만 더 나아지기 위한 열정,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도전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이도현 군을 성장시킨 어떤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향후에도 이도현 군을 굉장히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퀴즈에 보니까 어떤 그 본인이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뭐 꼭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속이 후련했냐? 이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를 할 때 중저음으로 쭉 깔려서 하는 대사의 목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이거 한석규 씨랑 닮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쭉 끼쳤어요. 이도현 씨가 이런 좋은 목소리와 그 다음에 연기 공력이나 연기 스펙트럼을 차근차근 넓혀나가면 나중에 차세대의 한석규 같은 롱런하는 어떤 배우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네모난 피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